오늘 우리 K증시는 개천절로 휴장이었지만 또 뭔가 약 오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지난 월요일 블랙먼데이하고 바로 어제 삼성전자 오만전자까지 쓴맛을 봤던 그 바로 원인이 일본 증시랑 그 동조화였잖아요. 그 또 배경에는 엔고가 있었고, 근데 바로 오늘 그 일본 증시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못 살렸어. 그 이유는 바로 엔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서 일본 BOJ 금리 인상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개선돼서 엔고가 다시 꺾인 덕분이었죠. 대신에 오늘은 이제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지난 경기 부양 후가시로 좀 올랐던 게 다시 되돌림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K증시 개장했으면 한국 주식 비중 확대로 들어올 만도 했던 좀 그런 날이었는데,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경우는 그나마 이거는 또 오늘 우리가 휴장인 게 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3대 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그 이유는 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하여간 간밤에 우리 K증시 2차 전지주들하고 동조화 비율이 높은 또 테슬라가 이 3분기 인도대수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K증시가 열렸으면 2차 전지주들 또 한번 후드려 맞았을 수가 있겠죠. 전기차 업황 둔화의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걸 운 좋게 잘 피했다는 거고, 여기다가 반면에 미국 수소 트럭 제조사이자 한때 이제 주작 영상 논란에 휩싸였던, 그러니까 정말 그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그 엄청나게 큰 그 대형 트럭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수소로 주행한다고 고속도로 달리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게 뭐 내리막길에서 촬영한 거라는 그런 시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 창업주는 이사회에서 잘리고 뭐 소송당하고 한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아니, 내리막길에서 하는 주행 테스트도 있나요? 거의 뭐 물속에서 역도하는 그 정도 이거 아닌가요? 하여튼 근데 그 니콜라가 간밤 20% 급등 나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켰는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하고 정반대였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인도대수가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테슬라가 급락했는데 니콜라 따위가 지금 뭐 급등이 나와서 20%뭐 올라갔다고? 가만있어. 그럼 이제 전기차의 또 위상을 또 수소차가 또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또 요런 또 해석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2차 전지주들은 휴장이라서 덕을 봤다. 그래서 이제 그 니콜라의 수소 트럭 출시는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해프닝 때문에 중간에 막 돈줄 끊기고 막 주요 주주들 이탈하고 거기 임원들 고소 당하고 막 그러면서 출시 예정 시기가 늦춰지긴 했지만 결국 작년 4분기 처음 수소 트럭을 판매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235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뭐가 이제 반대였냐면 바로 3분기 생산량이 46만 9,796대로 2분기 41만 831대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문제는 이제 인도 대수가 예상치 46만 3,310대에 못 미치는 46만 2,890대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니 뭐 한 10,000대도 아니고 400대 모자랐다고 갑자기 이렇게 패버리는 거는 좀 글쎄요. 최근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테슬라도 여기 약발을 좀 같이 받았다 보니까 뭐 이런 때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뭐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몰렸다고 좀 봐야 될까요? 하여간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이것도 우리 그 주력 사업 분야라고 열심히 입을 털었던 그 ESS 배치량이 전분기 대비 26% 감소를 한 것도 또 컸어요. 아니 연간도 아니고 그냥 한 분기만에 26%가 줄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어떤 허와 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저거 저는 고춧가루 뿌린다고 또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저만의. 이제 강원도나 아니면 뭐 그 인천공항 가는 그 고속도로 뭐 영종도 이런데 이제 그 널찍한 이런 벌판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풍력 발전기 있죠. 풍차같이 생긴 그 프로펠러 3개짜리 이제 그게 막 쫙 세워져 있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보는데,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그게 돌아가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 표현하는 뭐 그린 워싱, 뭐 이건 이제 거의 사기니까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는 좀 아직까지 뭐랄까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약간 환경 미화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당장 이번 주만 해도 뭐 낮에 흐리거나 막 비 오거나 이런 날이 절반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태양광은 언제 발전을 하냐고. 뭐 밤중에 뭐 문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달빛으로다가?
그 낮에 하는 게 선텐이면 이제 밤에 달로 하는 건 문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서 갑자기 맥도날드가 테슬라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이것도 무슨 영문이냐면은 당연히 영문으로 돼 있지 맥도날드니까. 하여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일이 10월 10일 쌍십절인데 바로 그 10월 10일에 맥도날드가 테슬라 이벤트에 참여한다면서 이렇게 떨렁 맥도날드 햄버거 봉다리를 앞에 이제 배달 영수증 붙은 이걸 공개했는데 여기 영수증에는 빅맥이 아님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뭐가 들었죠? 밑에는 2번, 3번에 뭐 프라이즈, 그러니까 감자튀김하고 스프라이트 이렇게 그 사이다 돼 있는데 1번에는 not a big Mac. 그럼 이제 이걸 테슬라 로보택시가 사람 없이 혼자 지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들어가가지고 주문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햄버거 배달까지 해주는 건가? 아니 근데 로보택시가 뭐 발은 달렸죠. 바퀴가 발이지. 근데 손은 달린 게 아닌데 저걸 어떻게 책상 위에다 저렇게 갖다 놓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하필 개천절로 휴장인데 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갑자기 2% 급등이 나왔냐? 이거는 그 일본 신임 총리 이시바가 총리 취임하고 처음으로 BOJ 우에다 총재를 이제 공식적으로 만난 건데 이제 회담 후 기자들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각각 논평을 했어요. 우선 BOJ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 우리 전망대로 경제와 물가가 움직이면 통화 완화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할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지켜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거리두기성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시바 총리는 개인적으로 자기는 현재 일본 경제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환경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 BOJ 이제 우에다 총재한테 입장을 전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회담에 대한 소회로는 이제 앞으로 지금과 같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이거 딱 그 바이든이 처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전 대통령 트럼프가 지명한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하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내면서 뭐 그 짝짝꿍 하던 그 상황이 오버랩되는 거는 저뿐인가요? 그러니까 이 덕분에 이시바 신고식 겸 그 총리 당선 날 급락이 나왔던 엔달러 환율이 그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시 V자 반등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시바가 워낙 어떤 비주류, 야인 이런 캐릭터라서 매파적 BOJ랑 결이 맞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죠. 이거 지난 라이브 때 미리 얘기했잖아. 당장 10월에 중의원 선거, 내년에 참의원 선거, 이때 만약에 이시바가 의회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 또 기지다 꼴라면서 중간에 벤치 맞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뭐 아베 저격수로 정치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본인이 그 총리 위치에 가면 당연히 지지율하고 그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치 철학을 갖다 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지난 라이브 영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 아정당이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지난 월요일 우리에게 그 정말 블랙 먼데이라는 쓴맛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중동 사태였는데, 현재 상황은 일단 휴전까지는 아니고 뭐 소강 상태 정도. 그래서 이제 이란이 2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이제 쏟아부었고 곧바로 이스라엘이 보복 타격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단 이스라엘은 지금 한 템포 죽이고 뭔가를 지금 기다리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한테 뭔가 다른 생각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뭐냐고요? 당연히 미국이 곧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뭐 이건 뭐 부끄러운 역사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문화 자체가 약간 좀 예전에 그랬었던 건데, 이제 동네 이장 선거부터 무슨 군수, 지자체장, 뭐 국회의원 하여튼간에 선거철만 되면은 동네 온갖 브로커들이 다 들터가지고 여기 무슨 행사하는 데 와서 연설하고 찬조금 좀 내라, 그럼 표 몰아준다. 심지어 나 지금 어느 갈비집에 한 사람 20명 모아놓고 지금 고기 먹고 있는데 와서 갈비값 좀
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 몰아주겠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흔했었죠. 하물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런 게 더 많아지는데 사실 그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선거 막판 가면은 무슨 진짜 초등학생한테 절을 하려도 할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게 지금 네타냐후가 그 노리는 게 아닌가. 비록 이제 바이든은 이번에 단임으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 후계자로 지명된 카말라 해리스랑 트럼프 사이에서 뭔가 딜을 치려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네타냐후의 이런 그 심산이 뭐 얄팍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유태인들의 영향력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게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백이야. 유태인 그 커뮤니티가 미국에 있는 뭐 이미 월가부터 메이저 방송사 뭐 헐리우드 영화판 하여튼 다 유태인 자금으로 돌아가는데 제 아무리 트럼프도 사실 유태인들한테 척을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트럼프가 진짜 얼마나 많은 저 입으로 진짜 그 진짜 백두혈통 김정은 굴욕 줬지 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능욕했던 그 트럼프가 진짜 유태인 관련해서는 절대 도발적인 발언이나 언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어떤 반격을 할 권리는 있지만 어떤 비례 원칙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원유 생산 시설에 폭격을 가하는 거는 이제 뺨 한 대 맞았다고 칼로 갖다 쑤시는 뭐 그런 격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스라엘을 달래고 나섰는데 아니 진짜 이 바이든 이 양반은 할 줄 아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야 지금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너 스스로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밖에 없나요? 명색이 월드폴리스의 수장인데 때로는 기강을 잡기 위해서 같은 편도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하여간 지금 중동에서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1대1 정말 이 빅매치로 번지기 직전인데 이미 뭐 한 대씩 뭐 치고 받았죠. 그 권투 경기에서 막 난타전 하다가 막 피 터지고 잠깐 이제 라운드 넘어가는 중간에 각자 코너에서 막 피 닦고 콧구멍 이제 코피 맞고 얼굴 찢어지는데 막 그 바셀린 바르고 막 이제 그러면서 글러브를 다시 동여매는 지금 그런 국면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고 지금 급등이 나온 게 바로 유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는데 앞에 이제 바이든도 얘기했지만 그 보복 공격의 대상이 바로 이란의 유전 시설이나 핵 시설이라는 이런 지금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란은 또 가만히 있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본토에 그 폐기 처분 기간 얼마 안 남은 그냥 미사일 떨이 차원에서 그냥 날리는 그런 게 아니라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을 이란에서 뽀개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항로 봉쇄 지금 이런 걸 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또 바이든 해리스 그리고 그 백악관만큼이나 골치가 아픈 게 또 연준이죠. 아니 이미 이 인플레이션 다 때려잡았다고 그렇게 자화자찬까지 하면서 금리 인하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금리 인하 첫 바다로 0.5%를 깎아줬는데 여기서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 그럼 미국 내 그 CPI 소비자 물가부터 인플레이션도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반등 나오는 건데 그럼 그때 가서는 또 뭐라 그럴 거야. 연준 금리 인하는 금리 인상이든 원래 이제 통화정책 사이클이 한 번 시작하면 보통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유가 올랐다고 금리를 도로 인상한다고? 그럼 누가 앞으로 연준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 스피커 한 명을 지금 수습하라고 출격시켰는데 그게 바로 오늘 새벽 리치몬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 내용이 뭐였냐면 본인은 9월 FOMC에서 연준의 0.5%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거기다 지금 추세로 가면은 올해 이제 11월, 12월 FOMC 두 번 남았는데 각각 0.25%씩 해서 0.5% 총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지금 월가의 기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봤을 땐 제롬 파월이 적어준 것 같은데 좀 시킨 것 같은 그런 소리인데 근데 내년 하반기까지 볼 때 실업률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이 브렌트유를 보시면 지난 9월 FOMC 이후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럼 연준의 인플레이션 예상 경로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궁여지책격의 발언이 오늘 지역 연은 총재 입에서 이제 나온 거란 말이죠. 자, 그 와중에 이번 주 금요일 밤 미국에서 이제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 예고편으로다가 항상 미국 정부 고용 실업률 나오기 전에 이틀 앞서 나오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거는 결과가 예상치 12만 건을 돌파한 14만 3천 건에
고용 증가 호조를 기록 세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그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우리말로 양대 책무. 이게 바로 이제 실업률하고 물가인데, 아니 실업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처방으로 낸다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데 거기다 고함량 영양제를 막 링거로 때려 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이제 배운 대로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값어치를 비싸게 만들면서 물가를 잡는다. 그러다가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중앙은행은 또 금리를 그때는 내려서 시중의 통화량,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돌게 만들어가지고 고용을 늘리는 거다. 이게 기본 원리인데 지금 실업률 떨어지고 물가 오르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이제 정반대의 조치라니까요.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개천절 휴일이었는데,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 시조에 해당하는 그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신 날이고요. 그 설화에 나오는 대로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마늘과 쑥만으로 100일을 버티다가 결국 사람이 됐다는 그 설화가 있는데, 저는 사실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버티는 것보다 우리 K증시에서 주식 보유한 분들이 지금 버티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봅니다. 아마 그 환웅? 그 진짜 그 곰도 동굴이 아니라 K증시에서 100일 동안 주식하라 그랬으면 벌써 예전역에 뛰쳐나가가지고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진짜 삼성전자야말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도무지 이제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는데, 원래 뭐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뭐 이런 말도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무슨 그 북극에서 한 몇 달 동안 밤만 계속되는 이런 상황까지 좀 연상되는데, 아니 여기 지금 한반도에서 왜 북극에 지금 그런 극야가 있냐고. 하여튼 그럼에도 어쨌든 뭐 그런 극야든 백야든 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음양의 조화라는 게 있듯이 언젠가는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내일이 오르기만 하는 종목도 없고, 반대로 내일이 하락만 하는 그런 종목도 없다고 하기에는 2차전지주들이 있잖아. 근데 그 2차전지 업계의 호객행위 끝판왕인 금양하고 에코프로의 경우도 보시면은 계속 하락은 아니었고, 중간에 정말 이제 정말 내릴 거 다 내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반등 추세 전환이구나, 이럴 기세로 세게 그 반등했던 구간은 반드시 있었고요. 문제는 그게 바로 이제 그 개미 트랩이라고 해서 그때 물타기한 개인 투자자들 모두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런 건 거죠. 하여튼 그 와중에 한국의 엔비디아를 표방하는 퓨리오사 AI라는 인공지능 칩 제조사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또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정말 엔비디아랑 똑같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부터 HBM을 납품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퓨리오사 AI 역시 진짜 엔비디아랑 똑같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건 아니고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만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퓨리오사의 인공지능 1세대 칩 워보이, 이거는 파운드리로 삼성전자를 선택했고, 여기서 삼성전자 14나노 공정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이번에 퓨리오사에서 나오는 2세대 그 레니게이드 AI 칩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버리고 대만 TSMC를 파운드리로 해서 넘어갔대요. 이제 진짜 삼성전자야말로 밑바닥이 거의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럼 주가도 지금 정도면 바닥이 아니냐 라고 보기에는, 일단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뭐 여름 내내 제가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하여튼 앞에 5자 붙으면 무조건 진짜 뭐 묻은 빤스까지 팔아서라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어제 그 꼴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5자 지키자마자 진짜 실제로 엄청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뭐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이제 회의론이 극에 달했을 때 주가도 바닥인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는 진짜 삼성전자가 밑바닥이 아니라 아예 그 밑바닥이 드러난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논바닥 갈라지듯이 진짜 쩍쩍 갈라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진짜 걱정인데, 뭐 제가 삼성전자를 걱정한다는 거는 진짜 뭐 곰플레이어가 유튜브를 걱정해 주는 거랑 비슷하겠지만, 하여간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이제 극적 반전시킬 사람은 역시 이재용 회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유보금이 70조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재용 회장이 지난번 미국 출장 갔을 때 어떤 딜을 마련해 와가지고 이번에 현찰 박치기에 들어가려고 좀 준비 중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갑니다. 자, 내일은 또 이제 금요일이 왔는데 진짜 이번 주는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뭐 딱히 실속은 또 없었던 허탈한 이제 한 주였죠. 일단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밤 9시 반 미국에서 9월 고용 보고서랑 실업률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A급 경제 지표를 앞두고서는 우리 K증시에서도 늘 그랬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눈치 보기에만 몰두를 했죠. 대신에 이제 내일 그 미국 고용 지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 수치가 얼마냐 이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또 핵심인데 이번에는 연준 내 서열 3위인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내일 우리 그 국내 일정에서 또 핵심은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내일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겹친 상황이라서 혹시 내일이 안 되면 모레 토요일이라도 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